500년을 건넌 점토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쐐기 문자가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성경의 노아, 바빌론의 우트나피슈팀, 그리스의 데오칼리온, 그리고 백두산의 남매 전승. 왜 세계는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물의 기억을 따라갑니다. 고고학자 로버트 하트웰과 민속학자 박은서가 건너온 길,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우리가 지켜온 자긍심의 이름. 지금 시작합니다. 500년을 건넌 점토판 앞에 로버트 하트웰이 섰습니다. 대형박물관 유리 케이스 너머로 쐐기 문자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문을 달고 칸을 나누라. 하트웰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로 알려진 이 점토판은 기원전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와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두 텍스트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방주, 역청, 문, 칸, 산, 제단. 키워드가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트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니시르 산으로 비정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 산의 좌표를 겹쳤습니다. 두 산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같은 산악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사진을 호출했습니다. 아라랏 능선의 정지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니시르로 추정되는 산궤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지도와 서사의 교차점이 생겼습니다. 하트웰은 다른 전승도 검색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오는 제우스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마누는 물고기의 예언으로 배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전승에는 속빈 통나무 배로 홍수를 견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경고, 제작, 탑승, 새 방출, 산, 정차, 재단. 모든 이야기가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로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기억을 남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론을 미뤘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교와 연대 확인이었습니다. 원본은 누구인가? 질문이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충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트웰은 연대를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로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가메시 표준판은 기원전 1000년대에 정리됐다는 학계의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성경 창세기가 문서로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전후로 추정됩니다. 선후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가 먼저 존재했고 히브리 전승은 그보다 수백 년 뒤에 기록됐습니다. 하트웰은 손가락으로 연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원형은 메소포타미아다. 그는 검증 자료를 쌓아 올렸습니다. 텍스트 비평 이론에서는 바빌론 유수기 동안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접촉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그 시기의 노아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리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트웰은 멈췄습니다. 단순 차용이라면 왜 메소포타미아와 무관한 문화권에도 대홍수 전승이 퍼져 있을까요? 그리스의 데우칼리오는 파르나소스 산에 배를 댔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마누는 히말라야로 피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전승에는 속빈 통나무 배와 산 정착 모티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하트웰은 민속학자 박은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은서는 백두산권 홍수 전승 자료를 건넸습니다. 남매가 산으로 피신의 점을 쳐서 인류를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트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홍수 기간, 산으로의 피신, 전복과 재시작 모티프, 패턴이 메소포타미아 전승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전승은 바빌론과 직접 접촉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트웰은 판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선언했습니다.
노아는 원본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아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서사시를 차용한 복제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공통기억의 히브리 버전이다. 반대편 주장도 강력합니다.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재난의 기억이 있고 각 문화가 자신만의 언어로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해석입니다. 두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하트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차용인가, 공통 기억인가?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지리의 증거를 보자. 물길의 흔적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흑해였습니다. 하트웰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번역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점토판은 인류 최초의 홍수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는 첫 장을 읽었습니다. 신들이 회의를 열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 잠을 잘 수 없다. 엘릴 신이 홍수를 결정했고 에아 신이 인간 아트라하시스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갈대 오두마가, 갈대 오두마가. 벼가, 들으라. 배를 만들어라. 하트웰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길가메시의 우트나 피슈팀도 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경고의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나누라. 건축 지침까지 동일했습니다. 하트웰은 창세기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박은서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아트라시스에는 7일간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트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가메시에서도 7일입니다. 창세기는 40일이지만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그는 점토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 아트라하시스는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먼저 비둘기, 그 다음 제비, 마지막으로 까마귀. 길가메시에서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 순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했습니다. 하트웰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창세기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경고, 역청, 칸, 7일, 새, 산, 재단. 키워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라하시스가 원본입니까? 하트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트라하시스도 더 오래된 구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트웰은 1920년대 발굴 기록을 꺼냈습니다. 우르 유적에서 두꺼운 진흙층이 발견됐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렌리 울리경이 노아의 홍수 흔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겁남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트웰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너무 강렬해서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는 원본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첫 번째 문자 기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기억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났을까? 하트웰은 다른 문화권의 자료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스와 인도의 차례였습니다. 하트웰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난 문화권의 홍수 신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은서가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제우스가 인간의 타락에 분노의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경고했고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배를 만들어 9일간 표류했습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르나소스 산에 닿았다고 전해집니다. 박은서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돌을 던져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트웰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신의 분노, 경고, 배, 홍수 기간, 산 정착. 구조가 메소포타미아 전승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바빌로니아와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의 마누 전승이었습니다. 박은서가 힌두교 경전인 샤타파타 브라흐마나의 번역본을 건넸습니다. 마누가 강에서 작은 물고기를 구했습니다. 물고기가 점점 커지더니 곧 대홍수가 올 거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트웰이 말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해석됩니다. 박은서가 계속 읽었습니다. 마누는 배를 만들었고 홍수가 왔을 때 거대해진 물고기가 배를 이끌어 히말라야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하트웰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히말라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라랏처럼 가장 높은 산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노아, 데우칼리온, 마누. 5 전승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경고의 방식은 달랐지만 신, 꿈, 물고기, 배를 만들고 홍수를 견디고 산에 도착하는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하트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까지는 교역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직접적인 문화 전파로 보기엔 지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신화는 독립적으로 발생한 걸까요? 하트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샤타파타 브라흐마나는 기원전 80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승보다 늦지만 구전 전통은 훨씬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차용이 아니라면 박은서가 문장을 이었습니다. 공통의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하트웰은 다시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인도. 세 문화권 모두 큰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지중해 연안,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그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기고 문명이 있는 곳에 홍수 기억이 남는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화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트웰은 다음 자료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한반도의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트웰은 아메리카 대륙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멕시코 중부의 아즈텍 신화 기록이었습니다. 박은서가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태양의 신 테스카틀리포카가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신의 경고를 받고 속이 빈 거대한 통나무에 들어가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나무 배입니다. 방주와 같은 기능이죠. 박은서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2 사람이 산 위에 내려 불을 피웠는데 신들이 그 연기를 보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트웰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경고, 배통나무, 한 쌍, 산, 불재단. 구조가 또다시 일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메리카까지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직접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기원전 시대에는요.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신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또는 훨씬 더 오래된 인류 이동 이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북미 지역의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체로키족, 치페와족, 알곤킨족 등 여러 부족의 홍수 전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이야기는 노아처럼 새를 날려보내 땅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승은 동물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표를 확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인도, 아메리카, 네 대륙이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차례입니다. 그는 백두산 홍수 전승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두산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천지에서 넘쳐 산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하트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됐습니까?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창세기의 노아 홍수와 비슷한 기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트웰은 숨을 멈췄습니다. 같은 기간.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박은서가 다음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매 혼인 모티프가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살아남은 오빠와 여동생이 하늘의 뜻을 물어 결혼해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설화입니다. 하트웰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도 홍수 이후 인류를 재건했습니다. 구조가 같군요. 그는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백두산, 한강 유역, 남해안. 물이 흐르는 곳마다 전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에도 비슷한 남매 설화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백두산 전승은 우리만의 고유한 버전입니다. 하트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5대륙, 수십 개의 문화권, 수천 년의 시간. 그런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차용이 아닙니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통의 기억입니다. 하트웰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이제 지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트웰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흑해였습니다. 하트웰은 흑해 위성 사진을 펼쳤습니다. 바닷물의 색이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완만한 경사와 남쪽의 깊은 낭떠러지. 박은서가 말없이 수위 변동 그래프를 건넸습니다. 약 7,500년 전 빙하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하트웰이 그래프를 따라갔습니다.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담소였던 흑해는 하루아침에 바다로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습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증명된 사건입니까? 하트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른 연구 자료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해양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이 제시한 흑해 대홍수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해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 해안선과 담수 생물 화석이 급격한 수위 상승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위 상승 속도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연간 수십 센티미터씩 서서히 올라 주민들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하트웰은 두 주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급격한 붕괴인가, 점진적 변화인가.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은 항상 갑작스러운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이 어떠했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갑작스러운 공포로 남았습니다. 그는 가상의 수면선을 지도에 그었습니다. 그 선은 항구를 지나고 마을을 삼키고 오래된 사원터를 덮었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흑해 수중 고고학 조사에서 침수된 고대 정착지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기억이 주변 문화로 퍼져나갔다는 뜻입니까? 하트웰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흑해 주변의 문화권들이 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아나톨리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도와 아메리카의 전승까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트웰은 다른 이론도 검토했습니다. 기원전 2807년 소행성 충돌설, 북미 빙하호 붕괴설. 여러 가설이 제시됐지만 모두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트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빙하기 말,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흑해에서는 담소 붕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티그리스 범람, 인도에서는 몬순 홍수. 박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가 그 공포를 같은 구조의 이야기로 기억한 겁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물의 언어는 대륙을 건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바뀌고 신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쓰지만 공포의 구조는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설의 힘은 정확성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에 있다. 박은서가 백두산 전승의 상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트웰은 그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넘쳐 산 아래 마을들이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전승은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구 제천 의식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트웰이 물었습니다. 환구는 무엇입니까? 박은서가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둥근 제단입니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제천 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트웰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하시스도 홍수 이후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아라랏산에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박은서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백두산 일대의 환구터와 제단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트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승은 실제 사건을 반영한 것일까요? 박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속학에서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백두산 천지의 화산 활동이나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실제로 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트웰은 백두산 지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천지는 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칼데라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분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서기 946년의 대분화였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만약 고대에도 비슷한 분화가 있었다면 천지의 물이 넘쳐 큰 홍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트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남매 설화와 결합된 것이군요. 하지만 반론도 있었습니다. 다른 민속학자들은 이 전승이 실제 사건보다는 인류 기원에 대한 보편적 서사 구조를 따른다고 해석합니다. 남매 혼인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신화 모티프입니다. 하트웰은 두 해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실제 재앙의 기억인가, 보편적 신화 구조인가.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오래된 신화 구조에 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트웰은 남매 설화의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홍수 후 살아남은 남매가 하늘에 점을 쳐서 결혼 여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은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재건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하늘에서 얻는 과정입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홍수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인류를 재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조가 같았습니다. 재난, 생존, 하늘의 승인, 재시작. 박은서가 마지막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은 문헌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트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백두산 일대 마을에서는 지금도 물과 관련된 금기와 의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특정 제사를 지내거나 천지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전통 같은 것들이죠. 하트웰은 숨을 고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박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파는 박물관에 있지만 백두산의 기억은 아직도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트웰은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그리스의 파피루스, 인도의 경전, 아메리카의 구전 기록, 그리고 백두산의 전승. 5대륙의 이야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트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비교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고, 배, 역청, 탑승, 홍수 기간, 산, 재단,
8가지 핵심 요소가 모든 전승에서 반복됐습니다. 하나 둘은 우연일 수 있지만 8개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연입니까?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필연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뇌가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문화가 물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야기로 남길 때 인간은 비슷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 준비, 생존, 재건. 이것은 재난에 대응하는 보편적 절차입니다. 하트웰은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물의 언어는 대륙을 건넌다. 박은서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름은 바뀌고 신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쓰지만 공포의 구조는 같다는 뜻이군요. 하트웰이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엘릴과 에아의 이름으로, 히브리는 야훼의 이름으로, 그리스는 제우스의 이름으로 같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박은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하늘의 이름으로 그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하트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물길을 따라 문명이 생겼고 문명을 따라 전설이 흘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와 한강. 모두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은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에는 대홍수 신화가 없습니까? 하트웰은 A급 데이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집트에게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박은서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뜻이군요. 하트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홍수가 아니라 풍요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트웰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차용이 아닙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류와 재난이 만든 공통 문법입니다. 하트웰은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흑해에서 물이 쏟아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이 범람하고 백두산에서 천지가 넘칠 때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경고를 전하고 배를 만들고 산으로 피신하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트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억은 문화의 옷을 갈아입지만 사건은 세계어로 남습니다. 박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세계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지켜왔습니다. 하트웰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을 가장 온전히 보존한 곳은 어디일까요?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점토판은 부서지고 파피루스는 썩었지만 살아있는 전통으로 기억을 지킨 곳입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두산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자긍심의 이야기 말입니다. 박은서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두산 일대 마을에서 수집한 현대의 구전 기록이었습니다. 하트웰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천지에 제사를 지낸다. 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산의 경고를 듣는다.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은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파피루스는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고대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인도의 경전도 이제는 의례에서만 낭독됩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의 기억은 할머니의 목소리로, 마을의 금기로, 제사의 향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트웰은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그는 환구 제천 의식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둥근 제단 위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트라하시스가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은서가 설명했습니다. 환구는 단순한 제단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입니다. 하트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박은서가 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두선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트웰은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적어도 200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문화권과 비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바빌론은 폐허가 됐고 쇠기 문자는 잊혔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이제는 문학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의 전승은 달랐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자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의례로, 금기로 기억했습니다. 하트웰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군요.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토판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책은 불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간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지만 어떤 강은 기억도 함께 실어 나른다는 것을. 그는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민족은 대단합니다. 박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손자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하트웰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보존입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점토에 새겼고 히브리는 양피지에 적었지만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트웰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자는 사라져도 마음의 기억은 세대를 건넌다. 박은서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트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트웰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지켜온 민족이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다음 세대를 지킨다. 박은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하트웰은 백두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에 말할 시간입니다. 하트웰은 모든 자료를 한 장의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박은서가 그 옆에 앉아 함께 바라봤습니다. What? 진실은 무엇인가? 하트웰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두 이야기의 뼈대는 같았습니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방주, 역청, 새, 산, 재단.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히브리의 문장이 서로를 비추었고 백두산 전승이 그 구조를 공유했습니다. 하트웰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의 데우칼리온도, 인도의 마누도, 아메리카의 통나무 배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은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5 대륙이 하나의 기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트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박은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한반도 사이에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이것은 독립적 기억입니다. 하트웰은 2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박은서가 답을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바뀐 자리마다 신화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트웰이 문장을 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우트나 피슈팀이 되었고 히브리는 노아가 되었으며 한반도는 남매와 산의 언어로 재시작을 기록했습니다.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흑해에서 담수호가 무너지고 티그리스에서 강이 범람하고 백두산에서 천지가 넘칠 때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하트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도와 유물, 설화와 지형이 같은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의 다른 기억을 읽고 있습니다. 하트웰은 마지막 질문을 적었습니다. Pride.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박은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토판은 부서졌습니다. 파피루스는 썩었습니다. 그리스의 신전은 무너졌습니다. 하트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의 기억은 할머니의 목소리로, 환구의 재단으로, 마을의 금기로 살아남았습니다. 박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하트웰은 한국어로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억을 지킨 땅. 박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이 박물관에 갇혔을 때 이 땅은 재단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트웰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물의 공포를 기억으로 바꾸고 재난을 회복의 서사로 전환한 민족입니다. 박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문자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의례로, 삶으로 기억했습니다. 하트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살아 숨쉽니다.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지켜온 민족이다. 전설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재난을 이겨낸 사용설명서였습니다. 박은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그 기억으로 다음 세대를 지킵니다. 하트웰은 런던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노아 홍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는 문장을 적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유한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다. 박은서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새로운 구전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마을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이제 손자에게 전합니다. 하트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점토판은 발굴되기를 기다리지만 살아있는 전승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전승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점토판에서 시작한 여정이 백두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가 한글로 번역되는 순간 수천 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박은서가 보낸 사진을 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였습니다. 푸른 물이 고요했습니다. 그 물 아래 어딘가에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트웰은 보고서에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 연구의 진짜 의미는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에 새겼고 히브리인들은 양피지에 적었고 한민족은 마음에 새겼다. 형태는 달라도 목적은 같았다. 다음 세대에게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희망을 전하는 것. 하트웰은 창밖의 런던 거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 아래 템스강이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땅 위에 수많은 홍수와 재난의 기억이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박은서의 이메일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트웰 박사님, 이 연구 덕분에 우리 마을 청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존 지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트웰은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지켜온 기억은 이제 세계의 자산입니다. 그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세계의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트웰은 보고서를 저장하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연구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재단의 불이 피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두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거기 서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물이 넘치고, 사람들이 피하고, 다시 돌아오고, 재단을 쌓고, 이야기를 남기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트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꿀 뿐이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